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업계에서 5년차 지금 재직 중인 진수형, 친한 동생. 지금 현재는 경기도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 교사이자 생산판매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사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생산 판매 기사?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중에 보호작업장의 형태의 개념의 시설들이 있어. 예를 드는 거야. 보호작업장은 우리 장애인들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와서 기술을 배우고 작업물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생산 판매 기사는 그거를 납품업체에 납품을 해주면서 또 작업물을 가져다 주고 그 작업 환경을 좀 조성해주는 일을 하는 직책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중간 다리를 잘 해주는 거네? 그치. 그래서 직업훈련도 같이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좀 되게 광범위해. 꼭 거기서 이제 장애인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거든. 그건 이제 직업훈련 교사의 몫인데 나는 그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라 하면 장애인들이 일단 일상생활이나 좀 사회생활 같은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자기관리법, 뭐 미술이나 체육 같은 뭐 기본적인 교과 항목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되게 여러 가지야. 이분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함께 가는 그런 내용들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 방금 말한 게 이제 직업훈련에 대한 그걸 말한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은 일하면서 막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을 텐데 장점부터 말해줄래?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할게. 그러면 그래. 단점은 이제 장애인들이랑 바로 측근으로서 옆에 함께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에 이제 직면할 때가 많아. 아무리 기능이 좋은 장애인분들이더라도 신체적 장애나 정신 장애를 이제 함께 동반하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또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좀 이분들의 특성들이 나올 때가 있지. 그게 대처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제약점들이 많아.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 터치를 해서는 안 돼. 조금만 터치를 하더라도, 터치라는 게 뭐 때리고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잡고 이제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준다든지인데 그 잡는 과정에서 확 끌어당길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조차 절대로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장애인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그런 거조차 장애인 학대로 인정이 돼.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데?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나도 이 시스템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은 아니고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높은 곳을 되게 좋아하는 장애인이 있었대. 그 이용인 중에서. 그래서 높은 곳에서 계속 이제 장난을 치니까 함께 일하던 이제 교사가 가서 이제 이 친구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확 올라가기 전에 자기 쪽으로 이제 뭐 끌고 왔나 봐. 그거 학대로 들어가서 운영위원회에 올리고 난리가 아니었대. 아니 그거를 누가 신고하는데 그러면? 그걸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야? 보는 눈은 굉장히 많아. 동료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중에 기능이 좋은 다른 이용인들일 수도 있고 근로지원을 와주는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사회봉사를 하러 오는 일반인일 수도 있어. 아니 그거를 그러면은 학대를 한다고 오해를 해서 그런 신고를 한 거야? 아니면은 그냥 뭐 엿먹으라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 나도 이제 그 일에 뭐 그런 일례가 있다라는 것만 나도 아는 건데 보통 뭐 이게 사례들이 많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근데 너무 어렵다 이러기가. 그렇다고 뭐 다칠 것 같은데 그걸 냅두기도 뭐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거기서 이제 모범 답안은 뭐냐면은 이 친구가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말로써 언어로써 계속 타일러 가지고 내려오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만약에 이 친구가 그렇게 떨어졌어.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 있던 교사가 받아야 되잖아. 다치면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 교사가 또 다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결국에는? 터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이게 누굴 위한 법이야 도대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평소에. 진짜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조심스럽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또 이상한 일에 연루돼가지고 안타깝게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직업이기도 해. 가장 큰 단점이 그거지. 근데 또 반대로 장점도 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 타인에게. 그 일에서 오는 보람과 희열감도 같이 동반이 되고 성취감은 아마 있을 거야. 내가 맡은 이용인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 더 기능이 좋아지는 점들 보면은 확실히 일할 맛이 나기도 하고 의욕도 생기기도 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보람을 느낀 적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직업훈련 기사이자 생산판매 기사 같이 겸업을 하고 있잖아. 매출이 잘 나왔을 때 보람을 느끼지. 그러니까 내가 맡은 업체, 내가 맡은 라인에서 매출이 잘 나오면은 그거대로 이제 보람도 느껴지고. 근데 그게 공공기관인 거야? 아니면 사기업체인 거야? 우리는 비영리 기관이어가지고 그 수익금은 우리가 쓰진 않아. 우리 시설 같은 경우도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시설이고 내 월급도 경기도청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그런 직업재활 시설 자체가 아무리 비영리 기관이더라도 매출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매출이 높은 곳이 점점 더 커져. 규모가?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는 게 이제 경기도인데 그 경기도 내에서는 거의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오, 거기가 입사를 하는 게 경쟁이 치열했겠네? 솔직히 말하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곳은 많아. 일할 곳은 많은데 괜찮은 곳이 어딘가냐에 따른 선택 폭이 좀 좁은 건 있지. 웬만하면 사람들도 이왕 일하는 거 좀 더 괜찮고 뭐 사람들 괜찮고 복지 괜찮고 한 데를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장단점은 그 정도야? 단점, 그것도 있을 수 있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첫 맞닥뜨렸을 때 처음 받은 급여가 생각보단 적을 거야. 그거에 대한 실망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바로 어차피 연봉 차례여서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이 연봉 테이블이 시설마다 조금씩 달라.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기관, 시설 이런 게 그러니까 나도 이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통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경기도도 사회복지 시설마다의 급여 테이블이 조금 상이하게 나타나고 또 통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나 같은 직업재활시설은 경기도 내에서도 좀 급여 테이블이 높은 편이야. 보통 남자들이 3호봉부터 시작을 해. 왜냐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기본급이 251만 8천 원이네. 세전 기준이지? 세전 기준. 생각보다 적지. 근데 여기서 시간의 수당이라는 게 있어. 아마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 보면은 매일 칼퇴 절대 못 할 거야.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매일같이 칼퇴를 하기는 힘들어. 그거에 대한 시간의 수당이 있어. 아마 내가 알기로 1.5배? 시급에?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수당을 40시간을 줘. 그거를 플러스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40시간은 야근 수당이야. 그러니까 이래야 한 나오는 대로 거야. 받는 거잖아. 맞아. 그거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인정되는 시간이. 아니 15시간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근데 15시간만 인정을 해줘. 아니 공공기관인데 그래도 돼? 나도 몰라. 15시간이래 서울. 내가 왜 경기도 갔는데. 그리고 복지 포인트가 있고 근데 뭐 1년에 내가 서울에 있을 때 1년에 30만 원 정도 받았을 거야. 쓸 수 있는 돈. 뭐 그렇게 많진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명절 상여금이 나와. 설날 60%, 기본급의 60%, 추석 기본급의 60%. 첫 월급을 딱 보면은 좀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 더 젊은 친구들. 내가 이번에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내 기준치 연봉이 내가 지금 8호봉 승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영끌이야. 이거 오해하지 마. 영끌 기준에 아니 근데 솔직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잖아. 몸도 뭐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돈을 너무 조금 주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도 앞으로 사회복지사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형 말대로 꼭 필요한 직업이야. 사회복지사들은 각자가 자기가 전문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런 연봉, 대우 뭐 이런 것들이 해외는 어때? 해외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내가 대우가. 가끔 외국에 놀러 가면은 이제 거기 현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가끔 물어봐. 여기도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있냐. 근데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가 좀 높다고 나는 들었어. 걔네들은 돈도 잘 번대. 걔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오고 싶은 그 미래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나 꿀팁 같은 거 있으면은 알려주시죠. 꿀팁은 뭐 내가 사실 완전 대선배가 아니라 이제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겪어봤을 때 좀 알았으면 좋겠는 점들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 일단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첫 입사했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10명을 완벽하게 완전체로 만들겠다라는 포부가 있었는데 그러면 오래 못 버텨. 내가 한 1년 좀 넘었을 때 번아웃이 왔어가지고 그때 막 술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술이 늘은 거야. 번아웃이 와가지고 많이 놀았네. 그래서 막
모든 것을 100% 책임질러 하지 말고 기본만 이제 천천히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임하면은 보다 조금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기간마다 급여 테이블이 확연히 다르니까 지역마다도 다르니까 입사 지원을 하기 전에 잘 알아봐. 그리고 첫 시작을 그래 높은 데서 하는 게 좋잖아. 또 이거는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첫 직장을 웬만하면 생활시설은 가지 마. 너무 힘들어서. 거기는 3교대 근무인데 정말 그 친구들이랑 잠도 같이 자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밤낮 패턴이 바뀌어버리면은 첫 직장부터 그래버리면은 몸이 많이 망가져. 대신에 급여는 보다 더 높긴 할 거야. 이 정도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나올 거야. 재학 중에 1급 무조건 따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운전면허 아직 없는 친구들은 1종을 따. 그거 사회복지사 1급과 1종 면허만 있어도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데가 보다 더 많아질 거야. 운전을 할 일이 많은 거야? 그치, 사회복지사는 운전원이기도 해. 왜냐면은 프로그램을 나갈 때 일단은 스타렉스 같은 거 인솔해서 가기도 해야 되고, 하긴. 그리고 그러겠네. 사회복지사 1급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복지관 같은 데나 좀 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도 충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무난하게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이 말을 너무 잘하시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마워. 감사합니다.